오늘의 코인 화요일은 또 화요일의 남자를 만나볼 시간이죠. 오늘도 우리 퍼즈님의 오프닝 멘트 한번 기대해 볼게요. 퍼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들 그리고 좋은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 비트코인 분석과 이 CPI 지수 발표에 따른 움직임들의 해석을 좀 먼저 알려주실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다양한 내용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그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났었잖아요. 네. 원래 이제 토미님이 나오는 날에 항상 네, CPI 맞아요. 지수가 네. 발표가 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그 CPI 지수에 따른 요 해석들이 전부 다 막 다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다 오. 다르고. 그다음에 뭐 저보다 뛰어나고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뭐 솔직하게 난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도 많고 뭐 사실 근데 이유들이 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억지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에 뭐 맞는다 틀리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일단은 차트를 보면 요 CPI 지수가 발표가 났던 게 이제 요때였습니다. 네, 요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하락하고 나서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보면은 사실 이제 떨어지기 직전 가격 수준에서 사실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해서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잠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해서 CPI 지수 발표 전에는 어쨌든 75bp가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졌었잖아요. 그래서 75bp에 대한 금리 인상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던 거고 미리. 근데 이제 딱 CPI 지수가 발표가 딱 났는데 이제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와서 그러면 그러니까 물가를 못 잡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빠지긴 했는데 맞아요. 네, 네. 순간적으로 빠졌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75bp는 맞잖아. 그렇죠. 네, 어차피 네. 75bp잖아. 약간 네. 이런 생각으로 반등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CPI 지수 발표 전에는 75bp 올릴 확률도 있고 100bp 올릴 확률도 있고 50bp 올릴 확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산재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CPI 지수가 딱 발표가 딱 나고 나서는 75bp 인상 확률이 97%인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일시적으로 좀 반등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CPI 지수가 8.1에 나오든 8.2가 나오든 사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쵸. 생각하기에는. 근데 결국에는 금리를 얼마나 인상하느냐. 금리를 75bp를 인상하느냐 아니면 100bp를 인상하느냐 50bp를 인상하느냐. 요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했던 거였고 결과적으로는 75bp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요 지수가 발표한 이후에도 어쨌든 75bp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횡보 혹은 상승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게 이러한 움직임들이 과거에도 좀 있었거든요. 일단 이제 파월 아저씨가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올랐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이거 너무 우리가 오버했나 하고 떨어진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좀 여러 개 그쵸.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금리 제가 경험을 보거나 차트를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금리다. 금리를 얼마나 인상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덜 인상하느냐, 요거의 차이가 있지 세세한 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일시적인 파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요 지수 발표하는 당일날 낮에 이제 제 채널에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힘들 것 같고 횡보하거나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왜냐면 맞아요. 75bp가 이제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런 얘기 맞아요. 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표 발표하자마자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저도 좀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차트적으로도 다 지켜줄 것을 다 지켜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도 앞으로 이러한 발표가 나면 결국엔 금리가 얼마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우리 비트코인 시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사실 그날은 뉴욕 증시랑 비슷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뉴욕 증시도 3% 가량의 급락하면서 좀 출발을 했었는데 이 비트코인 시세도 순간적으로 흔들렸다가 다시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시장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다들 두려움들 또 공포감들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좀 자제하시거나 매도하는 물량들이 좀 출현이 됐었다가 이후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반등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잘
잡고 있다라는 발언들이 좀 이 투자 시장의 심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퍼즈님이 좀 말씀해 주셨었던 시나리오들과 굉장히 또 기가 막히게 또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좀 신기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도 혹시 준비를 해 주실 건가요? 네, 당연히 해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네. 보시면은 일단 제가 이제 차트 분석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쨌든 요 금리 CPI 지수 발표 때문에 왔다 갔다 거렸던 게 사실 이만큼인 건데 물론 아래 위로 꼬리는 길게 다 달렸지만 앵커님 보시기엔 어때요? 이제 많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나요? 갑자기 저한테요. 네. 아니, 네. 제가 차트 네. 지금요. 이만큼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냥 제 느낌에는 많이 움직였다라기보다는 네. 뭐 그냥 어떤 지지 라인들을 잡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뭐냐면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저희가 이제 계속 횡보를 하다 보고 조금씩 그동안 계속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움직임이 커도 너무 크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사실 네. 예전 과거나 이때 양봉이나 이때 음봉에 비하면 정말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식의 횡보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횡보할 거라고도 말씀드렸고 횡보가 지속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 조금만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조바심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큰 사이클로 보고 지금은 어쨌든 한 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한다 하더라도 네. 매수하기엔 적절한 자리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움직임을 제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하면 잘 매수할까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 분석 빠르게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요 추세선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했는데 요 추세선 결국에는 요 추세선을 뚫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CPI 지수가 발표한 그때 하락을 했었어도 요 자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만 지켜주면 추세의 전환은 이게 정말 큰 하락 추세선인데 추세의 전환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 적어도 하락에서 횡보 정도로 조금은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볼린저 밴드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볼린저 밴드가 점점 좁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좁아지고 있는데 요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이 좁아지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의미가 없어요. 좁아지면. 그래서 이제 좁아지면 일반적으로는 큰 움직임이 곧 생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에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이제 큰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새는 워낙 이제 페이크성 움직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다 올라가고 네, 내려갔다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이 좀 잡힌 다음에 단타를 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를 따라서 스윙 관점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분할로 사기는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분석보다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단타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방향성을 바라보신 이후에 움직이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퍼즈님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모아가고 채워가는 방식으로 매수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여전히 그 매수의 포인트로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매수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퍼즈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 시점을 좀 비트코인 물량을 그동안 모아가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또 굉장히 좀 참신한 많은 분들이 다루지 않은 그런 또 내용을 가지고 오셨어요. 또 퍼즈님이 다루신 이후에 또 막 다른 분들이 다루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댓글을 보거든요. 댓글을 보는데 야 그런 그냥 그 쓸모없는 거 하지 말고 그때 이제 저랑 하모니님이랑 같이 나왔던 그 쓸모없는 영상이었나? 거예요? 쓸모없는 거 하지 말고 네. 그 하이브랑 스테프니 네. 지금 이제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그건 알려줘라.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전 이건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마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서 요 자리에서 한번 분석을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8월 2일 날. 네, 해서 이제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대로 갔는지 살짝만 먼저 보면
제가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여기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고점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분할 매도해라 이런 뜻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실제로도 이제 그때 당시 이후에 계속 빠졌었습니다. 해서 제가 그래도 매도 자리는 잘 잡는 편이니까 웬만하면 제가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한 번 정도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스테픈 차트인데 이게 스테픈 차트고 그 다음에 요 노란색,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빗썸의 스테픈 차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이때 벌어졌었습니다. 오, 그렇네요. 네, 엄청나게 네.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네. 빗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하이브 차트인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하이브 차트인데 요거 이제 요 노란색이 빗썸에서의 하이브 차트예요. 그래서 그 여기까지는 가격이 똑같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가격 차이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요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대부분 이러한 이 이유일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러냐면 요 스테픈이랑 하이브가 지금 입출금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건 업비트 기준으로 입출금이 중단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빗썸도 입출금이 중단되어 있을 거예요. 해서 그 쉽게 말하면 이런 걸 가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거래소 간 입출금이 가능하니까 거래소 간 가격 차이 나도 금방 메꿔져요. 왜냐면 가격이 낮은 데서 사가지고 높은 데서 팔면 되니까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낮은 곳에서는 매수세가 올라오고 가격이 높은 곳에서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맞춰지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입출금 막혀버리면은 그 거래소 안에서만 매수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펌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출금이 풀려져 있으면은 그 다른 거래소에 있는 물량까지 다 받아야지만 가격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가두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 거래소에 있는 가두리 되어 있는 거래소만 물량을 받아내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펌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공지 해서 이제 이건 업비트 공지인데 솔라나 이제 스테픈, 레이 이게 어쨌든 입출금이 중단됐고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입출금이 중단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펌핑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저는 투자하지 말라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펌핑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은 다른 거래소에서는 1,000원인데 여기 A라는 거래소에서는 지금 2,000원이야. 2,000원에서 4,000원 올라갔다가 다시 1,000원까지 떨어져. 라고 하면 2,000원일 때 4,000원 올라가는 걸 먹으려고 들어갔다가는 다시 1,000원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날 때는 웬만하면 매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수익을 거두기 쉽지 않아요. 해서 이런 어쨌든 세력들의 놀이터, 그다음에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개미들은 여기에 이제 발 담그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코인들은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솔라나랑 레이 같은 경우에도 입출금이 막혔는데 그러면 솔라나랑 레이는 아직 안 올랐는데 갑자기 또 오르려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자, 말씀을 드리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가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고르는 거예요. 이런 입출금 막힌 코인들 중에 어떤 코인을 펌핑시킬까라고 했을 때 요 스테픈이 시총도 적당하고 그다음에 펌핑했을 때 물릴 개미들도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레이 같은 경우는 BTC 마켓에만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봐야 본인들이 얻을 수익이 적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입출금을 막혀 있어도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매수세나 매도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출금 막혀 있거나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격 차이가 벌어져 있는 경우, 가로에서 간 가격 차이가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매매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즈님께서 실제로 댓글을 다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 그런 주제들에 관해서는 늘 생방송 중에 이렇게 다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궁금증들 많이 반영해서 저희 오늘의 코인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격 차이가 거래소 간 나고 있는 코인들은 최대한 투자를 좀 자제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우리가 최근에 급등했었던 코인이죠. 폴리메스에 관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폴리메스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올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올랐나요?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네. 그 이제 폴리메스가 리브랜딩을 해서 폴리메쉬로 바뀐다고 아,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바이낸스에서 일단 폴리맥스는 상패를 시켰다가 폴리메쉬를 다시 상장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이낸스 차트인데 바이낸스 거래소인데 여기에 어제 이렇게 이제 상장이 돼서 급등을 했었고 이거에 따라서 그 똑같은 코인이니까 폴리메스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은 어쨌든 좀 수익을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새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을 좀 들고 예,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자리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새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있냐면 요 30일 중심선에서 그러니까 30일 중심선에서 계속 지지받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지지받아가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딱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한 600원, 700원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 600원, 700원 정도를 찍고 나면 요 볼린저 밴드를 뚫고 떨어졌을 때 전부 다 매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면 고점에 매도는 못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요 정도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한 요 정도에서만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전 충분히 잘 빠져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볼린저 밴드로는 엘리엇 파동으로는 잘 맞지 않지만 만약에 이제 새롭게 파동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최대한 980원까지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행복 회로를 극한으로 돌린 거고 웬만하면 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뚫고 떨어졌을 때는 전부 다 이제 매도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로 좀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때 한번 매수. 네,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떨어졌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닿으면 추가적으로 매수. 이런 식으로 좀 분할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웬만하면 갖고 계신 분들 매도에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리메스에 관한 분석까지 들어봤는데 일단은 30일 중심선을 지지하면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굉장히 시간이 없습니다. 퍼즈님 짧게 그럼 포트폴리오만 살짝 점검하고 가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신규 매수나 뭐 매도 이런 네. 건 없고 네.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만 이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신규 매수할 코인을 꼭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신규 매수 코인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퍼즈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퍼즈님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